제주도 하면 그저 아름다운 풍경만 떠올리기 쉬운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를 보니까 그 이면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제주의 좀 깊은 속살이랄까요? 과거의 어떤 오염들이 오늘날의 독특한 매력이 됐는지 뭐 그런 걸 파헤치고 있어요. 그렇죠. 그냥 예쁜 섬이다 여기서 좀 벗어나서 자료에서 제시하는 약간 특별한 렌즈로 제주를 보자는 거죠. 특별한 렌즈요? 네. 핵심은 어떻게 약점이 강점이 되었나? 이건데 이걸 이제 세 가지 관점으로 풀고 있어요. 나 여기 지금이라는 현실 직시. 아, 나 여기 지금. 그리고 공감과 유비라고 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능력이죠. 마지막으로 세렌디피티. 그러니까 뜻밖의 행운을 기회로 만드는 힘. 이렇게요. 와. 그러니까 제주도가 겪었던 고립이라든지 척박한 자연, 심지어 좀 아픈 역사까지도 네네. 오히려 제주의 개성을 만든 원동력이 됐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운 관점인데요. 그렇죠. 그럼 첫 번째 렌즈부터 한번 볼까요? 나 여기 지금.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뭐랄까, 쉽게 말하면 현재 자신의 상황, 그리고 그 본질을 꾸밈 없이 그냥 똑바로 보자, 이런 거예요. 현실을 직시한다. 네. 예를 들어 섬이라는 조건, 과거에는 당연히 고립되고 불편한 점이었겠죠. 그랬겠죠. 하지만 자료에 따르면 지금은 이 복잡한 세상에서 자발적 단절을 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네네. 그분들에게는 오히려 이게 매력적인 요소가 되고 또 덕분에 고유한 문화가 잘 보존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약간 갈라파고스처럼요? 아하, 단점을 인정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딱 발견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척박한 자연 환경도 마찬가지겠네요. 그 화산섬 특유의 토양이나 지형 같은 거요. 네네. 예전에 분명 고생스러웠을 텐데 지금은 바로 그 점 때문에 제주만의 어떤 독특한 풍경,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한라산, 오름, 용암동굴 이런 것들이 다 그렇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지정학적 위치인데 위치요? 네, 한반도 남쪽 끝 그리고 동아시아 바다 한가운데 있다는 점. 이게 과거에는 외세 침략이라던가 군사적 긴장의 원인이 되기도 했거든요. 아, 4.3 사건 같은 아픈 역사도 빼놓을 수 없고요. 물론이죠. 그런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는 피해자였다, 혹은 변방이다 이런 생각에만 갇혀있지 말자는 거네요. 네, 그렇죠. 자료에서 로마나 중국 이야기도 하던데 외부 문물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들 식으로 만들었듯이 제주 역시 예를 들면 유배온 사람들의 지식이라던가 아, 유배인들. 네, 또 힘든 환경 속에서 다져진 공동체 정신 같은 걸 제주만의 지혜와 의리로 승화시켰다. 이런 해석이 참 인상 깊었어요. 네. 그렇게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이제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공감과 유비. 이걸 통해서 다른 것들과 연결 짓는 거예요. 공감과 유비. 유비는 그거죠. A는 B와 비슷하다. 이렇게 서로 다른 것들 사이에서 유사점을 찾는 거. 맞아요. 그렇게 비슷한 점을 찾아서 새로운 의미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방식이죠. 예를 들면 자료에서도 언급됐던 것 같은데 제주의 독특한 지형에다가 풍수지리 같은 동양적인 세계관을 연결해서 아, 이곳은 뭔가 특별한 기운이 흐르는 땅이다. 이런 식으로 분화적인 가치를 더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죠. 마치 점들을 이어서 별자리를 만들듯이요. 아하. 그렇게 연결하고 스토리를 만들다 보면 정말 뜻밖의 기회가 찾아오기도 하는데 이게 바로 세 번째, 세렌디피티입니다. 세렌디피티. 우연한 발견 같은 거요? 네. 근데 이게 그냥 우연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앞서 말한 현실인식, 나, 여기, 지금, 그리고 연결 능력, 공감과 유비. 이게 딱 준비되었을 때 찾아오는 거죠. 심지어 실패나 약점조차도 성공의 발판이 될 수 있고요. 자료에 나온 사례들을 보니까 확 와닿아요. 예를 들어 물이 귀한 섬이라는 약점. 네, 물 부족. 그걸 극복해서 최고의 생수 브랜드 삼다수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완전 반전이죠. 그리고 또 과거의 조랑말이 중요한 교통수단이었는데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전기차 특구로 나아가려는 시도. 이것도 정말 약점을 기회로 바꾼 예시네요. 올레길도 빼놓을 수 없죠. 아, 올레길 맞아요. 섬이라는 그 경계, 그리고 마을과 마을을 잇는 길이라는 그 공간의 한계를 오히려 경계를 걷는 아주 특별한 경험으로 만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또 그 척박한 환경에서 아주 강인하게 살아오신 제주 여성분들의 이야기도요. 김만독 같은 인물을 통해서 강인한 여성 중심 문화라는 자산으로 재조명될 수도 있는 거고요. 와,
듣고 보니 제주 이야기는 단순한 아름다운 자연, 이걸 넘어서는 거네요. 어려움을 자신만의 힘으로 바꿔낸, 정말 놀라운 과정이에요. 결국 핵심은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바라보느냐, 여기에 달린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제주 문화의 미래가 자연, 사랑, 도덕, 그리고 행운, 즉 세렌디피티라는 요소들을 어떻게 잘 엮어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어요. 미래 방향성이군요. 네, 이제 농업 1차, 관광이나 제조업 2차를 넘어서 스토리텔링 3차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진시황의 서복 전설이라던가 설문대 할망 같은 제주의 오래된 신화들 있잖아요. 네, 신화들. 이런 걸 새롭게 해석하는 상상력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결국 나, 여기, 지금을 딱 직시하고 실존, 또 다른 것과 연결하고 유비, 그리고 예기치 않은 요소를 기회로 만드는 세렌디피티. 이 방식, 이게 제주뿐만 아니라 어쩌면 당신의 삶이나 일에서 만나는 복잡한 문제를 풀어가는데도 꽤 유용한 생각의 도구가 될 수 있겠다 싶어요.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 자료가 던지는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어떤 질문인가요? 제주는 고립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인류의 어떤 원형적인 이야기, 예를 들면 세계적으로도 드문 창조 신화 같은 걸 고스란히 간직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원형적인 이야기요? 네, 어쩌면 우리 주변에 좀 소외된 곳이나 아니면 힘든 상황 속에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중요한 가치나 문제 해결의 열쇠가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입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